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전환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소영이가 출동했습니다. 우후! 생활 속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슬기로운 대처법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 우리 민규 선생님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요, 바로 갑자기 발생하는 이 응급 상황입니다. 내과적 응급 환자 중에 가장 위험하고 1분 1초를 다루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내과적 질환 중에 가장 위험하고 빠른 처치가 필요한 응급질환은 저는 심장마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여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든다 하더라도 심장이 안 뛰는 시간이 5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뇌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10분 이상 지나게 되면은 뇌사나 그에 준하는 뇌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골든타임 5분 안에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그 5분이란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골든타임인데, 이 심장마비 환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렇게 119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맞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견이 되면 우선 의식을 잃은 게 맞는 건지 환자를 두드리고 큰 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봐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식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119에 본인이 신고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가 요즘에는 여러 곳에 있는데요. 네. 자동 제세동기가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보통 이제 환자분을 눕힌 뒤에 그 흉골의 아랫부분의 2분의 1 부분을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그러니까 빠르죠. 네. 0.5초마다 한 번씩 해서 30회를 압박하게 되고요. 30회 압박 후에 이 기도를 확보하고 좀 뒤로 젖힌 다음에 코를 막고 22번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30번 흉부 압박, 2번의 호흡,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제세동기가 오면은 자동 제세동기를 실행하게 되고, 이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을 차릴 때까지 그걸 시행해주면 됩니다. 아, 그 1분과 그 2번의 호흡,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네네네네. 네, 또 근데 이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 예. 멈춘 혈액을 돌게 하는 의미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심장이 안 뛰면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심장 부위를 눌러서 강제로 심장을 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흉골이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주면 어느 순간 의식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간혹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평소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걸까요? 우선 건강하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심장마비는 75% 정도가 이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흡연자, 만성 음주자, 비만이신 분들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또 이 심장마비 이외에 또 다른 내과적인 응급 질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 뽑자면 이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네. 숨을 쉬지 못하면 당연히 사람이 의식도 없어지고 여러 장기가 손상되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요. 아, 이 호흡곤란은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기도가 이제 부어서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고, 천식이 너무 심해서 숨을 못 쉬는 경우, 또는 뭐 심장, 폐, 갑상선, 콩팥 질환에 의해서도 호흡곤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 호흡곤란과 같이 또 과호흡이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다른 말인데요. 호흡곤란은 이제 환자가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걸 호흡곤란이라고 합니다. 과호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숨을 너무 과하게 많이 쉬어서 발생하는 것을 과호흡이라고 하는데요. 과호흡을 하게 되면은 혈액 내 이산화탄소가 낮아져 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어지러움이나 감각 이상, 그리고 이제 손발이 경련되거나 이렇게 뒤틀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기도 막힘이라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실까요?
없어서 여기 잘 있고요. 네, 사례는 맞습니다. 잘 들립니다. 사례와 이 기도 막힘 사례는 또 확실히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는 이제 네. 약간의 물질 조금이나 뭐 물이나 아니면 이제 음료 네. 아니면 아주 작은 음식이 기도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걸 캑캑거리면서 기침하고 그런 바로 걸 또 빼내는 그런 상황인 그렇게 거죠? 빠지는 네. 거를 우리가 사례 들렸다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그게 아니라 큰 이제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기도로 아예 꽉 막혀버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기도 폐색이라고 하죠. 보통은 대부분 성인의 기도 폐색은 덜 씹은 음식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음식물을 덜 씹게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웃거나 말을 많이 하면서 음식을 먹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헐틀리나 뭐 이제 요즘에는 인공치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헐거워서 잘 씹지 못하는 상황 또는 이제 식사 전후로 해서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면은 기도 폐색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 과도한 음주도 기도 폐쇄의 또 한 일원이 되겠네요. 술을 먹다 보면 네. 이제 정신이 이제 의식이 좀 낮아지면 씹는 것도 덜 씹게 되고 이제 뭐 자다가 토했다가 그게 다시 기도로 막히다든지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모든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기도 폐색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 환자에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 폐색이 일어났다라면 이제 기침을 유발하고 빨리 이제 구급차를 부르거나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좋고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 폐색이 된 경우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하임리히법을 통해서 배출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 하임리히법이란 건 어떤 걸까요? 네. 네, 우선 성인의 경우 환자의 뒤로 가서 주먹을 쥐고 엄지를 명치와 배꼽 사이에 놓고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 쥐고 위로 쓸어 올리듯이 강하게 두 손으로 압박을 해서 배출을 유발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영상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밀어서 올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10kg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네. 잡고 견갑골 사이를 팍팍 쳐서 배출을 유발해 볼 수 있어요. 아, 그 아이가 그 눕혀진 상태에서 아래로 아래쪽으로 나오겠죠. 해서? 위로 했으면은 나도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꼭 눕혀주는 게 이게 중요하겠네요. 아래로 머리가 아래로 가게 머리가 아래로 하게 뒤집어서. 아, 뒤집어. 저렇게 등 두드리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지금 설명드린 게 뒤집어서 아, 뒤집어서 등을 등 두드리는 두고 거죠. 가슴, 뒤집었으니까. 아, 가슴 그 다음에가 가슴 이제 압박을 숨을 하는 안 거고요. 쉬면 네. 어른들처럼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아이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심폐소생술 대신에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그 복부 압박을 하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어찌됐든 나올 정도로 이제 압박을 하려면 정말 세게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빨리 이거를 응급처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숨을 못 쉬면 그게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내부 장기는 뭐 다음에 어떻게든 네, 해결을 치료를 하면 또 되니까요.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되니까. 또 이렇게 이물질이 기도를 지나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작은 이물질은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서 기관지, 이제 기도를 숨쉬는 길 전체를 딱 막는 게 아니라 얇은 가지를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기관지 내시경이라고 해서요. 얇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배출을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도 빨리 응급실에 와서 그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 특히 또 어린아이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어린아이들은 먹는 거 말고도 뭐 단추나 작은 장난감 같은 것도 입안에 잘 집어넣고 그리고 성인보다 기도가 작으니까 당연히 작은 물질에도 잘 막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덜 씹어서 그리고 삼키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 폐색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도 연화 능력이나 저장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 폐색이 쉽게 발생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참 정말 그 잘 씹어 넘겨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좋을 때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내과적 응급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뽑자면 우선 먹지 말아야 할 독극물이나 의약품 같은 것을 네. 섭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아, 그게 이제 모르고 섭취를 했다가 오시는 사례들이 많은 거죠. 옛날에는 이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 가가지고 이제 일한 다음에
막걸리 마시다가 농약을 잘못 마시고 아이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하려고 아. 약물이나 독극물을 마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아침에 약을 먹을 걸 깜빡하고 신경안정제나 당뇨약을 여러 번 복용해가지고 의식이 저하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병원 방문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증상 같은 것은 어떤 게 나타날까요? 우선 의식 변화, 복통, 구토, 오심,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병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처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환자가 도착하면 숨을 잘 쉬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압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 부식성 부식성 물질을 먹어서 뭐 식도가 상한 게 아닌 거라면 이제 코를 통해서 비위관이라는 튜브를 코로 넣어서 위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활성탄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줘서 독극물을 흡착하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위세척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위세척이 도움이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도가 부식돼 있는 상황에서는 위세척을 하려고 관을 집어넣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부식성 물질을 마셨을 때는 하면 안 되고요. 또는 이제 그 휘발성 물질, 뭐 솔벤트 이런 물질이나 아니면은 등유, 휘발유 같은 그런 유류는 오히려 세척을 하다가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코 안으로 집어넣어 다른 네, 활성탄이라는 걸 활성탄 집어넣어서 흡착하는 집어넣어서? 거를 많이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병원에 오시기 전에 그 상황에 이제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응급처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네. 억지로라도 구토를 하게 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최대한 많이 구토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바로 이게 섭취했을 때 바로 빠져나올 수 빨리 하는 게 있도록 구토를 맞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본인이 정신이 있다면 본인이 바로 이걸 시행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혈압, 심장병 환자분들이 어떤 전조 증상이 오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네,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장마비는 주로 심근경색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근경색이 바로 발생한다기보다는 보통 협심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진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운동 시 아니면은 뭐 계단을 오르거나 화를 내거나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는 상황이 됐을 때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통증입니다. 이런 통증이 있다면은 병원에 미리미리 방문해서 협심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V홈닥터 전화원 클리닉, 오늘은요 내과의 주요 응급 상황과 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대처하세요 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거에 대해서 대처를 말씀하시나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당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어찌 됐든 이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네. 당황을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저희는 이제 사람이 위험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우선은 119에 신고하는 거. 너무 당황해서 신고조차 너무 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신고하는 거를 생각했으면 내가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사람을 지시해서 신고를 하게 하는 것. 그 한 분을 지정해서 네, 맞습니다. 전화해 주세요 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다들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초록색 옷 입은 아가씨 신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책임감을 가지게 되죠. 맞습니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 안경 쓰신 분, 저와 함께 클로징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